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펌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펌프 퍼포먼스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은 픽스드 RPM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 센트리퓨걸 펌프의 퍼포먼스 커브입니다. 일단 이 펌프의 퍼포먼스 커브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냐면은 펌프 제작 회사에서 실험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펌프 구매자, 뭐 EPC가 됐든지 펌프 구매자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말한 대로 기계적인 이유로 유량이 파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와는 다르게 디스차지 압력, 요 이제 토탈 헤드죠. 디스차지 압력 헤드에 따라서 이 플로우 레이트도 이렇게 변하게 돼요. 플로우 레이트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의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이제 있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픽스드 RPM이라고 했죠. 이 픽스드 RPM이라고 처음에 못 박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펌프 자체에서는 유량의 변화를 못 준다는 거예요. 즉 RPM을 바꿔주면은, 즉 이게 회전수, 모터의 회전수를 바꿔주면은 유량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데 RPM이 픽스된 모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펌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유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펌프 디스차지 밸브, 이제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시스템을 나타냈는데, 여기 펌프고요. 펌프고 여기가 석션이고 여기 디스차지인데, 뭐 컨트롤 밸브가 될 수도 있고 매뉴얼 밸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밸브가 이렇게 있죠. 여기 펌프가 디스차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이 펌프 내에서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 못하면 이 밸브 있잖아요.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해가지고 유량을 줄이고 늘고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펌프가 픽스드 RPM이라면요. 그럼 이제 이 펌프가 돌아가는데, 요게 이제 퍼포먼스 커브라고 하거든요. 이 플로우 대비 토탈 헤드인데, 요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밸브를 조절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밸브를 다 꽉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로우 레이트이 0이 되겠죠. 0이 되면은 요 퍼포먼스 커브를 따라 가지고 쭉 여기 끝에 오는 겁니다. 예? 요 지점에 와요. 요 지점에 와가지고 플로우 레이트는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밸브를 완전히 확 열었어. 다 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여기 커브의 끝까지 가겠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펌프가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이 이 디스차지 밸브를 완전히 닫았을 때 플로우 레이트이 제로가 되는 요 지점, 플로우 레이트는 제로가 되는 대신에 토탈 헤드는 커브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셧 오프 헤드라고 해요. 셧 오프는 뭐예요? 여기를 셧 오프 닫았다. 그리고 헤드는 요 말 그대로 헤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간을 셧 오프 헤드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로는 셧 오프 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셧 오프 헤드는 이 퍼포먼스 커브의 가장 왼쪽 부분을 말합니다. 이 지점은 펌프는 돌아가는데 펌프 디스차지 밸브를 그냥 콱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딱 봐도 좋지 않겠죠. 펌프에 이제 자료 뒤에 또 설명을 할 텐데, 디스차지가 막히면 압력이 최대로 올라가는데 유량이 나가질 못하고 그러면 이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펌프 내에서 리서큘레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펌프에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고 펌프에 데미지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기계는 운동을 하면은 열이 발생이 되죠. 이제 특히나 로테이팅 부분이랑 스테이셔너리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열이 그 플루이드가 이제 펌핑을 하면서 펌핑된 유체로 인해 자체적으로 쿨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유체가 펌프 내에서 정체해 있어. 왜? 밸브가 잠겨서 임펠러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유체가 디스차지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플로우가 적으면 그 시프트의 레디얼 로드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베어링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또 펌프 이피션시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이제 여기 이피션시가 있는데 이피션시 커브도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 이피션시도 굉장히 이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피션시에 관해서도 나중에 여기서 계속 쭉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밸브를 여기 다시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밸브를 이제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스타트 시켰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밸브를 조금씩 오픈 시켜줍니다. 오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이제 이 지점이 내려오겠죠. 오픈 시키면서 플로우 레이트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이동을 이렇게 쭉쭉 하겠죠. 쭉쭉 하면서 어디로 오느냐? 요 지점에 오게 돼요. 요 지점이 뭐냐? 요 지점은 그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플로우,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플로우 또는 미니멈 컨티뉴어스 서멀 플로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 이제 센트리피걸 펌프의 바이블인 API 610을 보면요, 미니멈 플로우 있잖아요. 미니멈 플로우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플로우, 그거는 이제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펌프의 바이브레이션 및 노이즈, 이 소리가 어떤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한의 플로우를 말하고, 미니멈 컨티뉴스 서멀 플로우는 펌핑이 되는 리퀴드의 온도 상승에 따라 이제 펌핑 오퍼레이팅 시에 메케니컬 데미지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소 유량을 말해요. 그래서 API 610을 이제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API 610에는 이 두 가지 플로우 포인트를 나타내라고 해요. 그 펌프 업체한테 너네가 이 퍼포먼스 커브를 제출을 할 때, 구매자한테 제출할 때 이 미니멈 플로우의 포인트가 어딘지, 요게 이제 되는 이제 플로우가 있을 거죠. 만약에 뭐 0부터 시작해가지고 30 큐빅미터 퍼 아워 되는 부분이 뭐 미니멈 플로우야.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 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 리퀘어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API 610에서는 이 두 가지 플로우 있잖아요.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플로우, 미니멈 컨티뉴어스 서멀 플로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플랜트 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펌프가 이제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팅 컨디션이에요. 보통은 이제 뭐 인터미턴트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제 항상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인터미턴트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펌프가 항상 돌아가지 않고, 뭐 드레인 펌프 있잖아요.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면은 여기에 이제 차겠죠. 그때만 이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펌프가 동작이 안 하다가 비가 오고 요 드럼에 물이 차면은 돌려야 된다. 요걸 이제 인터미턴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공장은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돌아가니까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펌프의 메케니컬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요 스테이블 플로우를 그 펌프의 미니멈 플로우 레이트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표시를 한다.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다 나타내라고 스펙에 돼 있지만, 펌프가 이제 나타내는 거는 요 미니멈 컨티뉴어스 스테이블 플로우를 통상적으로 말한다. 예. 이제 이 미니멈 플로우는 펌프 제작 회사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체 있잖아요. 레이티드 캐파시티의 뭐 10에서 30% 정도로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흘려 보내야지 메케니컬 적으로 펌프에 무리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밸브를 확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돌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적어도 요 정도만 흘려준다면은 뭐 펌프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니멈 플로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멈 플로우는 오퍼레이팅이랑 이제 관련이 있고 하이드롤릭이랑도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밸브를 조금 더 열어서 미니멈 플로우에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요건 뭐냐? 노멀 오퍼레이팅 플로우예요. 노멀 오퍼레이팅 플로우. 노멀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공장을 설계를 하고 이제 운전하는 지점을 말해요. 이제 여기가 100%예요. 100% 이 지점이 나고, 여기에 보통 10%에서 20%, 10에서 20%의 마진을 이제 더하겠죠. 항상 이제 공장을 설계할 때는 마진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의 유량 마진을 더해서 펌프가 그 마진을 더한 유량을 펌핑할 수 있게끔 펌프를 사게 되는데, 그 지점을, 요 지점을 이제 레이티드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티드 플로우는 노멀 플로우의 뭐 이게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엔드 유저가 우리는 마진 뭐 20%줘 하면 이제 20%가 레이티드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노멀 플로우의 20%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예로 10% 노멀 플로우의 10% 되는 부분을 레이티드 플로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제 브랜드 뉴 플랜트, 새로운 공장의 하이드롤릭은 이 레이티드 캐파시티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제 110%로 모든 공장의 펌프, 파이프, 인스트루먼트 등을 110%로 돌려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110%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브를 계속 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레이티드 플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커브의 끝부분까지 가요. 이 끝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EOC라고 해요. 엔드 오브 커브. 이 엔드 오브 커브까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이동을 하겠죠. 계속 이 밸브를 열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펌프 헤드가 있잖아요. 펌프 헤드가 최소가 돼요. 이 커브에서 최소값이 되죠. 최소가 되고 펌프가 낼 수 있는 유량의 이 최대치가 됩니다. 위에 최대치가 돼요. 근데 이제 펌프 커브가 오른쪽 끝은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끝이 나요. 다시 지우고 갑자기 끝이 나는데 이 부분은 펌프 제작회사에서 이 부분 밑으로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맥시멈이다라는 의미로 해 놓은 거예요. 이제 표시 자체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런티 문제도 하나의 이유예요. 굳이 운전하면 안 되는 지점까지 커브로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펌프 이제 엔드 오브 커브 이상으로는 여기 이상으로는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펌프 자체적으로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이제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굳이 여기 이상으로는 안 되는데 표시를 해가지고 이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더 운전하게 하면은 개런티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잘라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펌프 회사 내부적으로는 더 가능한데 이 더 짧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밸브를 완전히 꽉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 셧오프 헤드까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펌프한테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한 미니멈 플로우 이상은 펌프에 이제 흘려 보내줘야지 펌프에 무리가 안 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펌프를 이 엔드 오브 커브 그 가까이 이제 이 포인트까지 운전을 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인풋 파워가 있어요. 인풋 파워라는 건 이제 쉐프트 파워, 이 유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유량을 보내기 위한 그 전기 에너지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도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파워가 높아지면은 우리 모터 있죠. 모터에도 무리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꺼비 집이 있는 것처럼 아예 여기 엔드 오브 커브 가기도 전에 이 전기가 너무 많이 그 모터로 파워가 가면은 오버로드가 걸려가지고 트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저절로 꺼지기도 해요. 그렇게 설계를 하기도 하고 굳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엔드 오브 커브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모터를 디자인을 해라. 파워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라 라는 리퀄먼트가 없으면은 아예 이제 여기 엔드 오브 커브 가기 전에 그냥 모터를 딱 끄게끔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 그 가까이 가면은 파워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MPSH R 있죠. R도 유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R도 이제 증가를 해요. 여기 요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4m였는데 요 최대치 플로우 레이스에서는 MPSHR도 예를 들어 뭐 2배로 증가한다, 8m로 증가한다. 요 식을 보여줬었죠. 제가 보면은 요 MPSHR은 이 유량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유량이 증가를 하면은 MPSHR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량이 증가하면 MPSHR도 증가를 하는데, MPSHR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캐비테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많은 유량을 내보내면 이제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그 MPSHR도 올라가서 안 좋겠죠. 자, 여기를 보면 또 이피션시 커브도 같이 나타냅니다.
이피션시 커브도 같이 나타나요. 이 이피션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급해주는 에너지에 비해서 실제 일한 양이 얼마나 되냐에 관한 것이 이피션시겠죠. 그래서 이피션시 커브도 펌프 회사에서 필수로 이 퍼포먼스 커브 나타낼 때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펙에. 누굴 위해 나타내는 거냐? 이제 구매자를 위해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인 닉이 이걸 보고 펌프 회사에서 제대로 스펙에 맞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펙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스펙이라면 이제 우리의 이제 바이블 API 610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eferred Operate Range from 70 to 120% of BEP. BEP는 뭐냐면은 Best Efficiency Point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API 610에 이렇게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펌프를 만드는 제작 회사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eferred 되는 오퍼레이트 레인지는 뭐냐? 이 BEP는 이제 가장 좋은 이피션시가 가장 높은 곳이겠죠. 여기서 70 유량이 이제 그 70%에서 120% 되는 요 구간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구간에서 운전하는 거를 preferred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떠한 스펙이 있냐면 rated operating point 있잖아요. 이걸 다시 지우고 rated operating point. 요 rated 오퍼레이팅, 요게 오퍼레이팅이고 rated operating point는 BEP의 80에서 110, 80에서 110, 요 포인트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닉은 요거를 이제 펌프 업체가 이거 커브를 제출을 하면은 저는 그걸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거의 스펙에 맞게끔 제대로 요 포인트를 했나 안 했나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 우리 이제 바이블 API 610에 보면은 또 뭐라고 리퀄먼트가 있냐면 5%의 헤드를 인크리스 증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임펠러를 바꿔서요. 그래서 임펠러 다이아 미니멈, 이게 미니멈 맥시멈을 이제 같이 나타내 줘요. 이제 픽스드 RPM에다가 임펠러 다이아도 만약 못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커브가 바뀌질 않습니다. 이 커브 위에서 요 오퍼레이팅 요 포인트가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임펠러의 다이아를 바꾸면은 이 커브가 요렇게 이동을 해요. 요거는 조금 더 큰 임펠러를 갈아 끼면은, 요거는 이제 사람이 갈아 껴야 되겠죠. 임펠러를 기존에 있던 걸 요걸 뭐 10인치 임펠러다 다이아가 지름이, 요거는 뭐 12인치고 요거는 8인치다 라고 했을 때 임펠러를 10인치를 인 거를 빼고 12인치인 거를 갈아 끼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이 임펠러를 10인치에서 8인치로 바꿔 끼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픽스드 RPM인 경우에는 플로우렛을 바뀌고 싶다. 바꿀 때는 이 컨트롤 밸브로 바꾸지 않을 때는 임펠러의 어떤 그 기계적인 부품을 바꿈으로써 유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 커브를 바꾸면서. 거의 기존에는 여기였던 이 헤드에서 만약에 요 유량이었다라고 하면은 커브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커브를 바꾸면은 이렇게 해서 유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임펠러를 리플레이스 해주면서 유량을 늘릴 수가 있다. 또는 어때요? 여기 이제 보면은 API 610에 보면은 5%의 헤드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 레이티드 컨디션에서 5%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 임펠러를 바꿔 끼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밸브로 유량을 조절을 하는 대신에 이제 기존에는 요 헤드가 여기였는데 요 임펠러를 바꿔 끼면서 여기로 헤드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요 임펠러를 바꿔 끼면은 요 헤드 5%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스펙에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픽스드 RPM인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픽스드 RPM이 아니고 RPM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이 모터의 회전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굳이 그 임펠러 이 사이즈를 기계적으로 사람이 힘들게 바꾸지 않더라도 모터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돌리고 하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는 거고, 느리게 돌리면 여기로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피니티 로우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말로는 상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어피니티 로우도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봐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그럼 왜 굳이 픽스드 RPM으로 써가지고 귀찮게 이 임펠러를 사람이 갈아 끼고 해야 되냐, RPM 그냥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항상 엔지니어는 뭘 신경 써야 돼요? 돈이에요. 코스트. RPM을 바꾸면 되게 편하지. 근데 RPM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프리퀀시 있잖아요. 헤르츠를 이제 바꿔가지고 돌아가는 회전수를 조절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VFD라고 해가지고 Variable Frequency Drive 판넬이 필요해요. 따로 이제 판넬이 필요해. 그럼 그 판넬을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이제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야 임펠러 이제 쇳덩어리를 바꿔서 끼면은 이제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VFD 이제 판넬 살라고 하면 엄청 비싸게 되는 거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픽스드 RPM 펌프가 이제 커먼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엔지니어링 어렵고 힘든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펌프 회사가 제출하는 그 티피컬한 펌프 커브를 가져온 거예요. 티피컬 싱글 스테이지 펌프 커브를 갖고 온 건데, 이제 펌프 회사는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 모델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닉 펌프 회사에 닉 N1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원 모델은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케이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케이싱이라고 하면 이 껍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껍질이 정해져 있는 거를 뭐 여기에 디멘션이 있겠죠. 여기는 뭐 몇 인치 뭐 이렇게, 요걸 갖다가 N1 모델이라고 하고, 요 RPM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제 실험을 해서 구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펌프 그 닉이라는 EPC가 뭐 유량은 뭐 500에서 뭐 헤드는 어느 정도인 뭐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제 펌프 회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 포인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9인치랑 8.5인치 뭐 사이에, 예를 들면 8.7인치야. 예? 이 임펠러를 8.7인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요 껍질에다가 임펠러 8.7인치인 임펠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임펠러 사이징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기술력인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임펠러를 9인치로 해야 되는지 9.5인치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RPM은 얼마 RPM으로 모터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펌프 회사는 자기 모델에 맞게끔 이러한 이제 커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있어서 케이싱은 그대로 두고 임펠러만 바꿔. 근데 만약에 이제 굉장히 막 커, 800에 뭐 요 정도야. 그러면은 요 커브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N1 모델이 있고 N2 모델이 있겠죠. N2는 뭐 이 케이싱이 더 커. 더 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커브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커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헤드 인크리스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헤드 인크리스는 한국말로는 뭔지 번역하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 인크리스는 뭐 한국말로 하면 수두 증가 이렇게 되겠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용어라는 거예요.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용어냐면 스펙에 있는 용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API 610에서 제가 그냥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API 610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mp shall be capable of at least 5% head increas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ated capacity잖아요. rated capacity에서 5%의 헤드가 인크리스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5% 인크리스를 해요? 여기 보면은 임펠러를 교체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임펠러를 어떤 임펠러를 교체하냐, 임펠러 다이아를 큰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이드롤릭 디자인. 이 임펠러도 그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각도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설명을 할 텐데, 이 임펠러의 슈라우드 타입에 따라서 클로즈드 임펠러, 오픈 임펠러, 세미 오픈 임펠러, 여러 가지 이제 하이드롤릭 디자인을 바꿔서 그 헤드를
인크리스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스피드 있죠. 베어러블 스피드, 모터의 스피드를 바꿀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지금 제가 멀티 스테이지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픽스드 RPM의 싱글 스테이지. 싱글 스테이지라는 건 뭐냐면 요 바디 하나에 요 임펠러 하나인 거를 싱글 스테이지라고 하고, 지금 이거는 멀티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개의 임펠러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임펠러가 있어가지고 헤드를 높일 수가 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볼트 너트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씩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 타입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를 아예 요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디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가 비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비어져 있는 거 유즈 오브 블랭크 스테이지, 요거 비어져 있는 거를 하나 임펠러를 넣어가지고 헤드를 인크리스 시킬 수도 있다. 어쨌든 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헤드를 5%를 인크리스 증가를 시킬 수 있게 된대. 그래서 이 5%라는 건 뭐냐면 인크리스 레이티드 헤드 나누기 뭐 이제 맥시멈 임펠러 헤드, 여기가 레이티드 헤드였고 여기가 맥시멈 임펠러 ID 헤드, 요걸 나눈 게 여기가 5%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의 의도는 뭐냐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롤릭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레이티드 캐파시티 플로우에서 걸리는 프레셔 펌프 헤드를 구한 것이 여기였는데, 하이드롤릭을 더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그 헤드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해요? 플로우는 이제 레이티드인데 헤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펌프는 이미 샀어, 구매를 했어. 그럼 펌프를 다시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제 다이아미터 큰 거로 바꿔 끼던지,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하느니 요 임펠러 하나만 교체하면 더 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 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이제 미래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10년 뒤에 캐파를 업시킬 때 아니면 헤드를 업시킬 때 10년 뒤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의 리퀄먼트는 그 용도가 아니에요. Not intended to 그 미래에 있을 expandability, 어떤 캐파 확정성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요번 프로젝트에서 하이드롤릭 계산이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헤드가 증가했을 때 펌프를 전체 다 캐싱까지 다 사는 게 아니라 임펠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임펠러 뭐 스피드를 좀 바꾸다든지 해가지고 그 마진의 어떤 의미에서의 5%를 헤드 인크리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스펙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5%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헤드 라이즈예요. 헤드 라이즈랑 헤드 인크리스랑 뭔가 비슷하죠. 뭐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헤드 인크리스랑 헤드 라이즈 하면은 그 개념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 라이즈라는 용어도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딱 스펙에 있는 용어입니다. API 610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API 610에서 바로 이제 가져온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pumps that have the continuous head rise, 어디까지? shut off까지. 요게 이제 preferred 된다는 거예요. all application에. 근데 요러한 continuous head rise to shut off까지가 preferred 되는데 required, 이거 mandatory야.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언제요? parallel operation이면 무조건 이게 continuous head rise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continuous head rise to shut off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shut off hea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rated head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stable head rise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shut off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뭐냐면 unstable head rise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rated 헤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ut off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하이스트 포인트가 있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걔가 더 선호된다. 그 대신 이 오퍼레이션이 패럴렐 오퍼레이션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설명하기 전에 시리즈랑 패럴렐 오퍼레이션이 뭐냐? 말 그대로 시리즈는 한국말로 이제 직렬이에요. 직렬은 펌프 A랑 B를 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일직선으로 설치하냐? 유량은 같아. 유량은 100으로 같아. A나 B나 100으로 같아. A랑 B랑 똑같은 폼입니다. 같은데 헤드를 늘리고 싶어. 만약에 이게 10m 헤드를 높이는 건데 여기 B가 있으면 10m를 높이면은 이제 10m보다 더 높일 수 있겠죠. 그 대신 플로우렛은 같고, 그래서 직렬 시리즈인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렛이 아니라 헤드를 높이고 싶을 때 이제 시리즈를 펌프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리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멀티 스테이지로 하는 거겠죠. 이제 멀티 스테이지가 시리즈인 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패럴렐 오퍼레이션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게 펌프가 100 큐빅미터 per hour 플로우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헤드는 올릴 필요가 없는데 유량을 높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병렬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탱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짜리 2개 넣으면 200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in parallel operation 병렬로 하는데, 그럼 왜 병렬일 때는 요게 이렇게 산 모양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병렬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 P&ID 제가 설명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 밸브 있잖아요. 체크 밸브를 항상 놔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왜 체크 밸브를 놔야 되냐? 제가 뭘 했습니까? 이 센트리피걸 펌프는 석션과 디스차지가 실링이 안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압이 여기 만약에 체크 밸브가 없다, 그리고 이 펌프 A만 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여기로 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류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 펌프가 정지해 있을 때는 이 케이싱을 타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체크 밸브를 놔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A만 돌아갈 때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병렬 운전일 때는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체크 밸브가 있는 상태에서 펌프 A만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압력이 증가를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0bar 게이지라고 해볼게요. 10bar 게이지. 여기는 석션은 0bar 게이지. 그래서 여기에 펌프 A예요. A가 여기가 이제 10bar예요. 뭐 헤드로 뭐 100m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펌프 B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펌프 B를 딱 스타트 시키잖아요. 스타트 시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똑같은 펌프니까 퍼포먼스 커버가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플로우렛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로우렛이 증가를 할수록 이 헤드도 증가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플로우렛이 증가를 하려면은 이 체크 밸브를 밀고 유량이 나가줘야 되겠죠. 근데 나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10바죠. 여기가 10바인데 요 셧오프 프레셔는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낮아. 뭐 한 8바야. 그러니까 펌프를 이제 막 아무리 돌려도 여기 체크 밸브 전은 8바예요. 이 체크 밸브 다음은 10바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체크 밸브를 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여기가 이미 10바로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제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체크 밸브가 있고 이 펌프가 요 산 언스테이블 헤드 라이즈가 아니라 컨티너스 라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펌프 A가 여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뭐 10바라고 해볼게요. 10바로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B를 이제 돌려야 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B가 이제 돌아갈 때는 유량이 0부터 시작하겠죠. 0이야. 근데 셧오프 헤드가 요 10바보다 높아. 셧오프 헤드가 뭐 12바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체크 밸브를 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셧오프 헤드가 이 펌프 A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량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A랑 B랑
같아지는 압력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유량이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펌프가 두 개가 돌아갈 때는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스템 커브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유량이 2배가 안 돼요. 요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왜 이게 병렬로 인패럴렐일 때는 요렇게 되면은 안 되고 요렇게 돼야 되고, 왜 스펙에서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스테이블 헤드라고 해도 요 펌프 A가 요 부분이 아닌 이 셧오프보다 낮은 요 압력에서 운전되고 있으면 병렬로 운전할 수 있어요. 볼까요? 이 A가 체크밸브가 이렇게 있어. 체크밸브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 되고 있어. 그럼 여기야. 여기서 뭐 여기가 8바라고 해볼게요. 8바 게이지예요. 근데 이제 B를 정지된 상태에서 돌렸어. 그럼 셧오프가 이 8바보다 높죠. 만약 9바라고 해볼게요. 그럼 9바에서 유량이 증가하면은 유량이 일단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체크밸브가 열리면서 유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 하여튼 여기에 셧오프 프레셔보다 밑에 있으면 운전 포인트가 있으면은 언스테이블 헤드라이즈라고 해도 두 개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스펙에서는 이 병렬일 때는 무조건 이러한 형상으로 하게끔 스테이블 헤드라이즈 형상을 할 수 있게끔 펌프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일 때는 더군다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셧오프 이 헤드가 다시 이 셧오프 헤드가 이 레이티드 헤드 포인트에서 10% 위에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